자, 얘기 좀 나누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회의하느라고. 정말입니다. 자, 622쪽입니다. 우리 보건교육 방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거기 그림 같은 걸 잠깐 보시면요. 여기 좀 나눠봤습니다. 위에는 이제 개별 학습이고, 그 라인 직선 밑으로는 집단 학습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걸 기준으로 오른쪽에는 발견 학습, 왼쪽에는 수용 학습, 그러니까 설명을 해야 된다는 설명적 학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대부분 집단 학습이면서 발견 학습 쪽으로 보시면 이제 파란색 패널 토익, 시험에 자주 나오는, 그 다음에 심포지움 있고요. 집단 토익, 여기 보건소에서 많이 하는 집단 토익, 분단 토익,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그리고 또 브레인스토밍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되게 유명한 애들은 집단 학습이면서 발견 학습이구나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개별 학습이면서 이제 수용 학습에 이제 프로젝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프로젝트도 좀 볼까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간호 쪽에서도 시뮬레이션 하고 있는 건 아실 거예요. 시뮬레이션이 개별 학습 쪽이에요. 여러분들 보면 시뮬레이션 집단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아니, 이건 개별 학습 쪽입니다. 그리고 발견 학습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런 것들이 한번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특히 문제 해결 학습, 이게 이제 아까 말한 PBL이거든요. PBL도 개별 학습이면서 발견 학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좀 구분하시고, 여러분들은 집단 학습이면서 설명하고 있는 게 강의, 제가 하고 있는 강의라고 보시면 돼요. 집단이고, 이제 여러분, 제가 이제 계속 설명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시고. 자, 강의는 다 아실 것 같아서 저 설명 안 하고 넘어갑니다. 한 번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심포지엄하고 패널 토익. 자, 혹시 저한테 심포지엄 패널 토익 처음 들으시는 분 계세요? 처음 들으시는 분? 네, 그러면 요 분들만 보고 하겠습니다. 자, 심포지엄. 시험 문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틀리게 하게끔 말 갖고 장난도 많이 놀아요. 그래서 요거는 잘 파악을 하셔야 돼. 일단 심포지엄 하면 뭐 생각하면 되냐면 극장식 무대를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무대가 높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학생들은 대고 밑에, 무대 밑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단상이 있고 옆에 보조 단상이 있어요. 그래서 단상에서 자, 이거에 연구한 사람, 다시 말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자기가 이제 연구한, 대부분 박사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연구한 거를 파워포인트를 쐬가면서 아주 럭셔리하게 발표를 합니다. 자, 그리고 딱 발표가 끝나고 나면 이 보조 단상에 있었던 사회자가, 근데 사회자가 나이가 좀 많아요. 또 당연히 직급도 높아요. 그래서 대부분 대학 교수들, 교수 중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 사회를 봐요. 결국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분이 그 자리에서 요약 정리를 합니다. 자, 요약 정리를 하고 나서 자, 이거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질문 받겠습니다. 자, 그런데 혹시 시간이 없으니까 한두 사람만 받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 학생 중에서 용감한 사람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해요. 질문하면 이 발표자가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질문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라고 가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람이 와서 또 자기가 연구한 거를 발표하고 그 자리에서 요약 정리하고 또 질문하고 그리고 가는 거야. 이걸 우리는 심포지움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럼 심포지움은 발표자 당연히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사회자 최고 전문가, 밑에 있는 우리 학생조차도 전문가예요. 결국 전문가들의 향연, 이게 심포지움. 그러니까 일단 돈이 엄청 많이 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비해서 패널 토의 하겠습니다. 패널 토의는 패를 나눈 거예요. 패를 나눈다는 건 찬성, 반대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여기 찬성팀, 여기 반대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사회자가 있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 100분 토론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 100분 토론이 우리가 알고 있는 패널 토의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봤던 패널 토의는 이때 여당, 야당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사회자가 있었는데 이분을 정치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방송국 사람이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결국 사회자는 전문가가 아니어도 돼. 그럼 뭐여야 되냐? 촉진자 역할을 잘하면 돼요. 촉진자 역할을 잘한다는 건 뭐냐면 여기 여당 중에 한 사람이 막 대안을 하는데 계속 혼자 떠들고 있는 거야. 그럴 때 슬쩍 마이크를 꺼버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 졸기도 해. 그럼 깨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잘 돌아가도록 촉진자 역할을 잘하는 게 사회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결국 패널 토의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패널이거든요. 그럼 패널들은 전문가여야 되나요? 전문가이면 좋죠. 근데 전문가가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지식을 그냥 거기 상대편 주제를 거기 싸우는 거예요. 찬성이다, 이래서 반대다라고 싸우는 거를 우리는 패널 토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학생들은요. 학생들은 그냥 여기 그냥 관람하는 거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고, 물론 질문도 하긴 합니다. 방송국에서는. 근데 그거는 그냥 흥미를 돋구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원래는 여기 있는 사람들 질문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거를 우리는 지켜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 이거 우리 패널 토의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둘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구분해서 한번 볼게요. 자, 심포지움 2명 또는 5명의 전문가가 각자의 의견을 10분, 15분 정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사회자가 청중을 공개 토론의 형식으로 참여시키는 거죠. 이때 사회자는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장점을 보시면 특별한 주제에 대한 밀도 있는 접근이 가능해요. 다시 말해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채롭고 창조적이고 변화 있게. 왜? 전문가가 여러 명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 명 발표를 하니까 다채롭지요. 자, 학습자들은 알고 싶어하는 문제의 전체적인 파악은 물론 각 부분까지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단점은 학습자가 주제에 대해서 정확한 윤곽을 알지 못하면 효과가 적어. 결국 학습자조차도 전문가여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자, 세 번째 보시면 질문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한정된 사람들만 질문을 참여하게 된다. 이해해 주실 거고 당연히 비용이 많이 들겠구나. 이해해 주실 거예요. 자, 그 다음 패널 토의입니다. 배심 토의 또는 대표 토의라고도 하네요. 자, 이거는 뭐냐면 토의할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지식을, 전문가가 아니어도 되네. 사전에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는 소수의 대표자들이 청중 앞에서 토의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전문가들이 토의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토론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그럼 국어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토의하고 토론도 구분 못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그런 구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토의, 토론 갖고 구분하지 마시고 그냥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가 4명, 7명으로 구성되고 각기 5분 내지 7분간 발표를 합니다. 혹시 그거 아시죠? 각기 발표할 시간을 주잖아요. 주고 나서 본격적으로 토론합시다 하고서 싸우게 되는 거죠. 하여튼 그겁니다. 자, 장점을 보시면 비교적 높은 수준의 토론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의견을 듣고 비판하는 능력이 배양돼. 저는 이거 한번 보고 밤새 쉬쉬댔는데 비판하느라고. 하여튼 비판하는 능력이 좀 배양이 되고요. 자, 주제에 대해서 다각도로 분석하고 앞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찬성 반대니까 다각도가 아닌 거 아닌가요? 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나는 이래서 찬성한다. 이래서 반대한다. 여기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각도로 분석을 한다는 거고. 자, 세 번째 보시면 연사나 참여자가 서로 마음을 털어놓고 토의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제시할 수 있다. 마음을 털어놓고 토의를 해야 돼. 그러면 마음을 털어놓지 않으면 한바탕 싸움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